안녕하세요. 저는 역사교육과 17학번 현아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역사교육과 17학번 김민재입니다. 저는 논산여자고등학교로 실습을 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 모교이고 공립학교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실습을 가겠다라고 마음먹은 학교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데 이제 혹시 실습지 선정할 때 아직 실습지를 못 정해가지고 실습지 선정하실 때 혹시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될지 조금 말씀해 주세요. 보통은 이제 본인이 나온 모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이제 가장 편안한 곳 또는 이제 실습하는 기간 동안 조금 편안하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모교를 가장 먼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모교가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로 고르는 곳이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평소에 이제 연락이 있던 이제 친분이 있던 선생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실습 갈 때는 혹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이제 학교 현장 실습 1을 수강하시게 되면은 정하원 교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학교 현장 실습 의뢰서가 필요합니다. 네, 그거 외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갈 때 혹시 어떤 물건들을 혹시 특별히 추천하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거 그리고 혹시 특별히 더 가져갔으면 하는 거 혹시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나눠주는 일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총신대학교 학교 로고가 박힌 명찰이 있어요. 그 명찰을 꼭 챙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뭐 양치 도구도 필요하고 컵이나 노트북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교생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몰래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과제용 도서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실용적인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혹시 실습 당시 좋았던 점 그리고 힘들었던 점을 나누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 당시 좋았던 건 우선 이제 실습 가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설레고 좋았는데요. 학교에 감으로써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수업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즐거웠던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쉬웠던 점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실습을 가게 되어서 다른 실습생 선생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혼자 교무실에 앉아있고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먼저 가셨을 때 아까 말해주셨던 그 물건들처럼 필요한 꿀팁 같은 게 있으시면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수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수업이랑 상관없는 얘기이긴 한데 제가 고3도 한번 반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20학번 친구들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고3 친구들한테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셨는데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PPT를 사전에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제가 모교이기 때문에 모교에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대학교 와서는 또 어떻게 생활하고 그래서 너희들의 미래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PPT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PPT 내용 중에는 이제 제가 실습을 조금 일찍 가게 되어서 3년 만에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아직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생님 사진이라든지 또 학교 옛날 모습들을 담았더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지금이랑 다른 거 없다, 똑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정말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실습하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점?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순수하더라고요. 이제 학교 다닐 때에는 좀 소위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약간 좀 거부감이 있기도 했었는데 실제 이제 교생으로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런 거 딱히 상관없이 너무 좋은 아이들이 많았고 또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더욱더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면서 제 실습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돌발적인 상황은 없었나요? 수업을 하나 갑자기 하게 된 게 있는데요. 네.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동아시아사 수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아시아사 수업을 딱 참관을 하고 나오는 길에 선생님이 갑자기 선생님 한번 수업 해보실래요? 심지어 이제 강의식 수업으로 딱 지정을 해주셔가지고 1시간 동안 제가 이제 아무것도 없이 막 설명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동아시아의 불교를 또 맡았어요 하필. 그래서 제가 윈강 석불에 그 프린팅을 해가지고 이 머리띠로 쓰고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럼 학생들과의 돌발 상황은 별로 없었던 건가요? 네, 학생들과는 따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위험이 있으셔가지고. 다음 질문인데 수업 시연을 하기 전에 무엇을 알아야 될지 특별히 알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가르치게 될 부분이 어느 내용인지
제가 고려를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이 삼국을 하래요.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건 이제 다 없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준비할 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사실 교생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르쳐야 할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실히 알아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의 수준이 정말 중요해요. 학교에서 이제 대학교에서 역사교육과 같은 경우는 역사교과 교수 방법론이나 역사교과 교재 연구 지도법 그리고 학교에서 실습 1을 하고 실습을 가게 되는데 이 수업에서는 대상이 동기들 또는 선배들이라서 약간 그래도 기본적으로 역사를 좋아한다라는 게 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은 솔직히 역사를 정말 싫어하는 애들도 많고 정말 너무 좋아해서 오히려 전공생 이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수준을 잘 고려해서 그 중간 부분을 잘 찾아서 수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데 특히 저희는 총신대학교니까 이제 특히 크리스천 예비교사로서 실습을 준비할 때 특별히 하셨던 거나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현장 실습 1 수업을 듣게 되면은 정원호 교수님께서도 항상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냐면은 가장 먼저 이제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한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제 이 교생 기간에 이 행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교과 담당 선생님, 연구부장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분 정말 좋은 분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공립학교라고 하셨죠? 네, 공립이요. 어려우셨겠네요. 그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그 역사라는 과목의 특성이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호에 대한 편차가 되게 심한데 수업을 준비할 때 특별히 고려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정말 편차가 심해서 정말 역사를 난 역사 정말 꼴도 보기 싫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역사라는 수업을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게 제 역사 수업의 목표라서요. 이제 게임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역사가 생각보다 재미있구나 느낄 수 있게 했었고요. 또 너무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똑같이 게임 수업으로 이런 방향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하려고 게임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어떤 게임 수업이었는지 조금 설명을 너무 노출인가요?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삼국통일을 게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통 이제 삼국통일하면은 대부분 백제 망하고 고구려 망하고 신라가 통일했대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세세한 과정 뭐 기벌포 전투라든지 아니면 매소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성이 무너졌다 어디가 어떻게 어느 순서로 무너졌다 이런 게 좀 저는 시간 순서대로 알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해서 큰 판을 만들었어요. 보드게임. 네, 보드게임을 하려고 가로 3m, 세로 2m가 되는 큰 판을 만들어서 교실 책상을 다 치우고 바닥에 판을 깔아두고 아이들이 직접 말이 되어서 각국의 말이 되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수업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재미있어하고 주사위도 이렇게 큰 걸로 준비해서 직접 던지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했던 수업 시간이랑 그리고 현장이랑 수업이 되게 차이가 클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는 그 가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경우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큰 차이점을 메우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의 수준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 수준을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또 이제 학교에서 준비를 할 때에는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기의 입장에서 서로의 수업 지도안을 봐주기도 해요. 나 이 수업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 이 게임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까? 하는데 실습을 가게 되면 저는 혼자였어서 물어볼 교생 선생님이 따로 없었고요. 교생 선생님들이 많은 경우에도 과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도움을 받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교생이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약간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면 따로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고 돌발 상황이 생긴다. 그럼 이제 망했다. 일단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준이 다른 친구들에게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드게임이나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해라. 네, 여러 가지 수업이 딱 강의식 수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 가지 우리
역교육, 역교론을 통해서 많이 현장, 배우게 되는데 현장에 가면 정말 많은 수업들이 있고 정말 많은 도구를 수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도구를 사용하면은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했을 때 정말 많은 수업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게임 수업 말고도 제가 글쓰기 수업을 했는데 글쓰기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네. 당시에 이제 제가 2019년 4월에 갔는데 프로듀스 101이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그 남자분들 남자를 몰라. 누군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분들 되게 엄청 유행할 때여가지고 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수업을 준비해서 내가 직접 뽑는 최고의 왕은 누구인가 해서 이제 소수리왕, 지능왕 뭐 이런 여러 왕들을 두고 내가 왕을 골라봐라. 그리고 이유도 구체적으로 왜 그 왕을 뽑았는데? 라고 쓸 수 있도록 학습지를 제작을 해서 그걸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런 글쓰기를 진행. 네, 그런 글쓰기. 괜찮네요. 학생들의 어떤 반응이 어땠었나요? 이게 글쓰기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글 쓴 이후에 앞에 나와서 짝꿍끼리 또는 모둠끼리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노래가 뭐죠? 불러보실래요? 나야 나야. 네, 그 노래를 이제 아이들이 직접 개사를 해서 부르는 제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개사를 자연스럽게 하는데요. 업적도 조사하고 네, 네. 하는 그런 좋은 효과가 네. 있겠네요. 네, 좋네요. 이제 또 본인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왕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또 자율적으로 하는데 또 의미가 네, 있죠. 맞아요. 인지주의. 수업을 하게 되는 시수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어떤 분은 막 엄청 많다고 하고 어떤 분은 별로 안 해서 오히려 좀 너무 편하게 갔다 와서 좀 마음이 그랬다고 하기도 해서 학교별로 다르다면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돌발 상황도 있으셨을 때 그때 마음을 좀 더 자세히 해서, 사실 당일날 받으셨으니까 갑자기 그 수업을 받게 되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리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수업 실수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15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12시간을 했고요. 제가 아는 어떤 선배는 역사교과 선배인데 30시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사실 정말 다시는 이렇게 힘들게 수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기도 하셨는데 아무튼 보통 이렇게 15시간 정도 하게 되고요. 30시간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면은 4주라고 하면 20일 정도가 있으니까 하루에 한두 개씩은 꼭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첫째 주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수업은. 그럼 하루에 2개씩 거의 하신 거예요? 네, 첫째 주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좀 워밍업을 하고 와닿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둘째 주부터 갑자기 수업이 딱 생겨서 음, 저 같은 경우는 연달아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5교시, 6교시. 그래서 음. 목이 너무 아픈 적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요. 돌발 상황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갑자기 강의식 수업을 게임도 아니고 강의식 수업, 설명식 수업을 딱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망했다. 그래서 얼른 교실로 달려가서 딱 EBS를 켰죠. 우리에게 최태성 선생님 있잖아요. 우리에겐 급할 때 쓰는 최태성 선생님 수업을 있잖아요. 준비하신 것 같지 않은데? 아니 혹시 제가 그쵸. 잘못된 틀린 정보를 정보를 주면 안 되니까. 제공하면 안 되니까. 그쵸. 강의실이니까. 네. 그래서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EBS를 켜서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따와서 애들한테 열심히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아까 이거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사실은 길다면 길고 적다면 적은 시간 들이잖아요. 이제 학교가 10월쯤에는 확정이 될 거고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학교 현장 실습에 들어오면 정한호 교수님은 기도 시간에 되게 많이 가지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적게는 12차시의 수업에서 30차시 수업까지 되는 시간 수업을 다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들을 직전 방학을 특히 어떻게 좀 알차게 보내야 될지 네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 직전 방학이 정말 중요한데요.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4월에 이제 실습을 나게 되잖아요. 네, 보통. 4월에 가게 되면은 이제 1월, 2월, 3월 총 보통 이제 그 해에 3개월이 준비돼 있죠. 그런데 3월 같은 경우는 사실 준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이제 고적답사 준비위원회로서 이제 고적답사도 준비를 했었고 3월에 또 이제 우리 학교는 고적답사이기 때문에 너무 바쁜 시간을 가지고 또 답사 스터디도 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기도 힘들고 옷 사러 가기도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진짜 방학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이 방학 때 이제 매일매일
9시에 무조건 늦어도 9시에 일어나서 오전에는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EBS 수능 특강을 들었고요. 오후에는 이제 한국사로 넘어가서 수능 개념부터 완전 꼼꼼하게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것과 동시에 수업 지도안을 한 10개 정도를 그냥 미리 잔뜩 써놨는데 왜 이렇게 많이 써놨냐? 제가 가서 실제로 어느 부분을 수업하게 될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학교에 전화를 해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 53회 졸업생 현아영인데요. 제가 실습 가려고 하는데 어느 출판사에 어느 과목을 준비를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도 어느 파트까지 하라고 절대 말씀을 못 해주시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모르니까. 또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올해처럼 개학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그냥 이쯤이면 될 것 같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한 3단원 정도 소단원으로 3개 정도 더 준비를 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 지도안도 쓰고 학습 활동지까지 미리 조금 이렇게 구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는 게임판은 또 주문하고 게임 수업도 이제 준비하고 그랬던 시간이었고요. 또 이 방학 기간 동안에 정말 많지만 짧은 시간인데 학교에 실습을 가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과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또 있잖아요. 그 헤어짐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저는 이제 선물을 또 이제 준비했던 건데 제가 고등학생 때는 교장 선생님께서 그 마이보틀 당시 유행하던 그 보틀에 사탕을 가득 담아줬어요. 근데 이 사탕을 다 먹으면 이제 약간 흐릿해지는 거예요. 다 먹으면 이제 약간 교생에 대한 그런 흐릿함이 있던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아이들과 함께 벚꽃 저희 학교 벚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학교가 어디라고? 부산여고 최고. 학교 벚꽃이 너무 예뻐서 저희 반 제가 담임을 하게 된 그 1학년 4반 아이들과 다 함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으로 공책을 만들어 제작을 했는데요. 제가 또 오늘 갖고 왔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공책을 준비를 해서 나눠주니까 아이들도 선생님 저 이걸로 진짜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제가 역사가 싫었는데 역사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감동 좋아하더라고요. 받으셨겠네요. 네, 정말 저는 제가 선물을 줬는데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을 받고 더 기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추가적인 질문 하나인데 선생님 들어보니까 되게 많은 준비를 수업에 대해서 교과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들어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는 그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도 많지만 전공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고 한 것 같아서 그 혹시 질문에 대답을 못 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럴 땐 또 대처 네. 방법이 있어요. 네, 대처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그 정말 아이들이 지식이 정말 역사도 또 끝도 없잖아요. 네. 정말 과거로 많이 가기 때문에 힘든데 이제 아이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난해한 질문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일단 환단고기 그런 게 약간 어려운 것도 있고 제가 딱 대답을 해주기 어려운 것도 있기 정사가 때문에. 아닌 부분이나 그런 맞아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일단 누구누구야 이거 선생님이 한 번 더 알아보고 다음에 알려줄 테니까 다음 쉬는 시간에 올래? 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생님이 지금 조금 바빠서 선생님이 알아볼 테니까 내일 와볼래? 라고 하는 경우로 이렇게 해서 일단 보내고 열심히 찾아봐야 돼요. 얼른 찾아봐서 그리고 바쁜 거 괜찮네. 네, 바쁘다는 약간의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진짜 바빴어요. 또 이제 혹시 제가 잘못된 걸 전달하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볼 때는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과 담당 선생님한테 가서 오늘 누구누구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답을 했다 라고 한 번 더 확인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쉬는 시간에 자주 찾아가셨다고. 꿀팁 내용인데 일단 학생들과 친해지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또 이제 낯선 곳에 덩그러니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이제 담임을 맡았는데 그 아이들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가장 먼저 사전에 실습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때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혹시 아이들 사진 명렬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면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미리 아이들 얼굴이랑 이름 외우려고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도 저희 반 아이들 26명 이름을 다 미리 외워가기도 했고요. 네. 또 이제 아이들과 이름만 외운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쉬는 시간, 종례 시간, 조례 시간, 뭐 청소 시간 다 들어가서 누구야 안녕, 누가 안녕. 맨날 이렇게 인사하고 밥 먹었어? 오늘 밥 뭐 나왔어? 선생님도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들이 이제 점점 친해지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약간 선생님한테 보통 안 하는 말들 있잖아요. 선생님 저 오늘 도망갈 거예요. 약간 이런 말들. 선생님 저 화장품 새로 샀어요. 저희 충남이라서 교복도 그렇고 두발 이런 거 자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화장품을 이제 교칙에 의해서 쓰면 안 되는데 막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거 샀는데 색깔 너무 예쁘죠? 막 이렇게 여고였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하셨나요? 같이 예쁘다고 했죠. 꿀팁인 거죠? 아이들과 친해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친해지는 게 꿀팁이죠. 중요하다. 네, 아이들과 친해지면 정말 좋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개인 번호를 알려주는 게 조금 조심스럽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 날 정말 간곡히 부탁하는 친구가 있어서 알려줬는데 저는 그래서 실습이 4월 26일에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조금 연락을 계속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막 되게 좋은 내용이었고 선생님 저 오늘 중간고사 봤는데 역사 몇 점 올랐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되게 제가 가르쳤던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추억에 남아있는 조금 인상 깊은 기억 중에 하나만 딱 소개를 해주시면. 제가 역사 과목 외에도 이제 법과 정치라든지 아니면은 한문 또는 이제 문학 수업도 많이 막 참관 다니고 그랬는데 한문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2학년 1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한문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고 그 수업이 되게 특이했던 게 요즘 아이들이 사실 옥편 찾아보는 거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옥편 찾을 수 있으세요? 배우긴 했습니다. 옥편 찾기 정말 힘들고 막 부스 찾고 막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데 한문 시간에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모든 4명씩 모둠을 지어서 이제 옥편 딱 하나씩 읽고 찾는데 아니 저는 옥편을 잘 못 찾아서 그래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심지어 참관이라고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아예 모둠에 배치를 해주신 거예요. 학생처럼. 네. 그래서 함께 막 옥편 찾는데 애들이 정말 잘 찾는데 뒤에 있던 어떤 친구가 오더니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면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저는 없어가지고 말을 못했는데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선생님 몇 살이에요? 제가 나이를 원래 이제 실습생 같은 경우는 조금 아무래도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제가 또 일찍 갔잖아요 실습. 그래서 그러네. 작년이니까 22에 갔는데 고3은 이제 19살이니까 솔직히 3살밖에 차이 안 나고 2학년은 4살. 그런 느낌. 이렇게 진짜 사실 교회 동생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라고 해라라고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되게 나이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선생님 몇 살이에요? 선생님 이거 어때요? 선생님 저 오늘 뭐 했어요? 그 수업쌤 막 그러는 거였어.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한문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수업 시간이 되게 그렇게 약간 자유롭고 이렇게 한문 찾는 시간은 한문도 찾지만 너희들끼리 대화도 해도 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였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수업인데 되게 옛날에 제가 들었던 수업이랑 되게 다르구나. 되게 재밌다 수업이 좀 비교적 자유로워졌구나를 느꼈던 거에 있었고요. 또 이제 아까 제가 이 책을 만들려고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4월 8일 점심시간에 저희 이제 고3부터 밥을 먹으니까 담임반이 1학년이라서 제일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다 같이 얘들아 신발 신고 밖으로 나와 했는데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2명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2명 찾느라고 조금 고생했었고 또 이제 반 친구 중에 인형을 그 이제 낮잠용 인형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얘도 우리 반이라고 얘도 같이 데리고 찍자 해서 이 인형도 이 사진 보시면은 한 가운데 잘 있어요.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랬었고 교생 끝나고 또 있었던 일인데 교생이 저희는 이제 4월에 했는데 학교의 체육대회가 5월인 거예요. 5월이라서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진짜 꼭 와주세요. 선생님 저희 반이랑 같이 체육대회 때 같이 해요. 같이 놀아요. 해가지고 제가 우리 반 아이들 옷이 노란색이었는데 그 노란 색깔 맞춰서 입고 아이스크림 사들고 갔습니다. 애들이 진짜 반가워 해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목요를 가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도 되게 오랜만에 뵀을 텐데 뭔가 학생으로서 만나다가 좀 그런 교생으로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좀 반응이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부장 선생님이 교생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그 연구부장 선생님이 또 영어를 가르치셔가지고 저랑 되게 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부장 선생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애들한테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그 저를 소개하는 PPT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처음에 이제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아영아 하다가 이제 제가 실습생 교생 선생님으로 가니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현아영 선생님 이렇게 부르셨는데 아무래도 둘이 있을 때나 따로 교무실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래도 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되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진짜 선생님도 너무 반갑고 되게 좋았는데 또 옛날에는 학생 입장에서 되게 선생님이 어쩔 때는 되게 솔직히 조금 수업 듣기도 싫고
시험도 너무 어렵고 마음에 안 들고 그럴 때도 있었는데 이제 실습생 또 이제 예비 교사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경기 남부다 보니까 제가 지망하는 곳이 다문화 비율이 되게 높을 것 같아서 근데 역사 특성상 약간 그 국수주의적인 네. 것들 있잖아요. 약간 한국 위주의 서술이나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많이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선생님 같으시면 먼저 갔다 오신 분으로서 조금 예를 들면은 막 임지메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병자호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으시면 있어요. 잘라도 될까요? 있다고. 네. 이게 네. 좀 전에 이제 임진왜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임진왜란이라고 하지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해 연호를 따서 블로크 게이초의 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만력제가 당시 이제 중국 황제였는데 만력제가 도와줬다 해서 항외 원조 또는 이제 만력 조선 전쟁이라고 이제 용어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점차 이제 교육과정 상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또 이제 제가 교육학을 또 별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그 교육학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반 아이 중에 러시아 아이가 있으면은 역사 선생님으로 러시아사를 공부하는 게 맞다. 그리고 동남아에서 온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가 있으면 말레이시아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있으면 아프리카사를 공부하고 그 아이의 배경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알고 나서 가르치는 게 맞다. 이게 선생님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라고 한 적이 있어서 저도 정말 그 말 듣고 정말 이게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이 아이의 배경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최근에 한국사에서 뭔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다, 역사 쪽에서. 그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면에서 뭔가 그런 변화의 추세가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그 학교 수업 중에 역교평이라고 역사 교육 과정 및 평가라는 수업이 있는데 그때 이제 1차 그리고 0차 교육 과정부터 미군정 교육 과정부터 현재 1호 연도 교육 개정까지 다 배우는데 그 서술의 과정을 보면은 이제 요즘 특히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거는 그 세계 속의 한국이라고 해서 이전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 중심이었던 것들, 우리나라 중심으로 서술되고 그리고 약간 특히 이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나온 종교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원불교나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예를 들어서 3.1 운동에 있어서 31명의 그 분들 중에서 16분이 기독교인데 오히려 불교는 한두 분이시고 그런데도 불교, 천주교 외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공정하게 서술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게 요즘 교과서의 조금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국사 중심에서 조금 더 세계 그리고 공정함, 객관성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추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계열성을 띠면서 이제 보통 이제 문화사 중심으로 하면서 배우다가 점차 이제 이제 심화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통사를 이제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번 쭉 보는 이 통사를 계속 반복이 됐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딱 잘라서 중학교에서는 전근대사 기준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근현대사 위주로 하게 되어서 요즘 고등학교 교과서는 삼국시대가 정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런 식으로밖에 짧게 서술이 안 되어 있고요. 근현대사가 정말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것들이 혹시 있으면은 약간 되게 사담으로 많았는데 말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역사라는 것 자체가 관점에 따라서 되게 쓰여 있는 방향이나 그런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 어떤 나이층에 따라서 또 역사 지식이 다르고 역사의 관점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역사를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세대마다 이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이때 생각하는 정권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고 또 이때 정권에 대해서 관점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세대마다의 그 투표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운 역사만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배운 역사만이 아니라 자기가 끊임없이 역사를 공부해야만 그게 갱신이 되고 그리고 어느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아는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논란이 되는 거는 정말 많죠. 보수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과 진보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는 경우는 정말 많은데 그거는 절대 저는 비판할 생각이 없고요. 다만 옛날 자신이 배웠던 역사만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준 역사관이 아니라 자기가 끊임없이 공부한 역사관을 통해서 그렇게 바람직하고 객관적인 소통이 오간다면은 정말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적어도 역사가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이제 이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제 틀에 박힌 사실 대답일 수 있지만 역사를 알아야지 과거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뒤도 그렇지만 다 경험중심주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불이 앞에 있으면은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알죠? 만져봐야지. 네, 만져봐야지 알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이 불은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되는구나를 아는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옛날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위험이 있었고 이렇게 잘 나가던 때도 있었고 이랬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조금 쉽게 가장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걸 저는 이제 역사를 바탕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본인의 어떤 역사 교사로서의 뭔가 비전? 네 그런 것이 있을까요? 역사 교사로서 이제 예비 역사 교사인데 저는 이제 많은 아이들이 역사 싫어, 역사 재미없어 라고 하는 것보다 역사 되게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이게 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이제 흐름 따라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역사가 정말 태전태세 문단세 외우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알고 아이들이 더 역사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는 게 저의 역사 교사로서의 목표입니다. 네. 저는 되게 다양한데 저는 사실 비전은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역사 교사여가지고 근데 저는 일단 공부하고 있는 게 그래서 복수 전공으로는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전공으로 신학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일단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실력을 갖춰야만 그것들이 전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외에도 적어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다문화나 그런 것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여러 종교가 모인 곳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그거는 이제 교육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명시적 교육과정이 있고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거든요. 명시적 교육과정은 수업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칠판에 쓰고 혹은 이제 제가 말하는 내용들이 되겠고 그리고 잠재적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 삶 그 이외의 삶이나 아니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든 것들 이 잠재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저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는 말하는 게 복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가 복음대로 살아야 그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실천하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명시적 교육과정에서는 제가 역사를 통해서 공평함을 서술하는 것이 또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도 편파적으로 절대 이야기할 생각이 없고 그것들을 공정하게 서술하는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저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어도 기독교 편만 드는 선생님이 아니구나 그런 시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삶의 목표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학교를 세우는 게 꿈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가졌던 꿈이 있거든요. 비전이 나중에 학교를 세워서 각자 영어 교육과 가고 음악 교육과 가고 그 보건 선생님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학교를 세워서 거기서 우리가 꿈꿨던 학교를 만들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꿈꿨던 네 그런 비전을 실천하는 게 제 비전입니다. 일단
교육 실습이 이제 많이 남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수업에 충실히 임하는 걸 되게 목표로 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1학년 때 보통 이 교사를 많이 꿈꾸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보통 교육 실습이라는 게 되게 이 교사를 꿈꿨던 분들이 교사를 꿈꾸지 않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사를 꿈꾸지 않았던 분들이 교사를 꿈꾸게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하는 되게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확실한 거는 이 전환점이 될 때 되기 이전에 최선을 다하고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전환점이 된다면 의미가 정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쭉 간다면 그것도 정말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3년 그리고 이 역사 교사로서 그리고 만약에 따로 꿈꾸시는 것들이 있다면 역사 교사 안에서 그것 안에서도 계속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아마 나중에는 조급함이 자꾸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꿈꾸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습이 얼마 안 남았죠? 실습이 어쩌면 이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너무 촉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실습을 가게 되실 분들은 정말 힘을 내시고 자기가 준비한 만큼 또 기도한 만큼 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이전인 2019년에 실습을 다녀와서 그 평상시 우리가 꿈꾸던 그런 실습 생활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도 실습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더라도 정말 항상 감사하면서 좋은 실습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습으로 인해서 실습 이후에 내 꿈이 교사인 거 확실한 것 같아 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 나는 교사는 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다른 길을 찾아보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떤 길을 가시게 되던지 이 실습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단 한 번뿐이고 정말 중요한 기회라는 거 알고 정말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아영 김민재였습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